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내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 추석 연휴가 지나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잘 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순물질은 당연히 한 가지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혼합물은 이 순물질이 이제 두 가지 이상이 섞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고유한 물질로서 그 물질만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건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혼합물은 이 순물질이 두세 가지가 섞인 거니까 이 순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막 두세 가지가 나타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이거는 순수한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구나, 또는 이게 두세 가지가 섞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이 뭐였냐면 밀도였어요. 밀도.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은 밀도. 밀도 하면 딱 자다가도 밀도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단위 부피당 그 물질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물의 밀도를 물 500ml짜리 통으로 실험을 하든 1리터짜리 실험을 하든 아니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밀도를 측정을 하든 항상 물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1이 나왔어요. 이런 거. 밀도 1이네. 물 확률이 높겠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물질의 다른 물의 특성을 대입해 봤을 때 이게 맞으면 물이구나 얘는, 마셔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저번 시간에 배운 용해도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필기한 내용을 전체를 지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용해도 다시 해야겠다. 지우고 다시. 자, 용해도.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그러니까 물질을 녹이는 물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근데 용해도가 어때요? 온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이제 쭉 점을 찍어가지고 그 곡선을 쫙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용해도 곡선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각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는 이렇구나 라는 걸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액을 각각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액은 뭐예요? 용매, 물 같은 거에다가 뭐 소금이라든지 또는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녹인, 그러니까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여서 만든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용액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걸 용액이라고 한다. 근데 온도가 높을 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세요. 이쪽은 온도잖아요. 맞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용해도는 커지는데 점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해도 용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트륨, 질산나트륨도, 질산칼륨도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녹일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최대한 녹아드는 양이 늘어나는 거. 염화나트륨은 소금 얘기하는데, 소금은 뭐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데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황산구리 같은 것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녹고, 봉산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녹고, 이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 때 이제 용질이 얼마만큼 녹아드는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걸 용해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석출되는 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저번에 문제를 내봤죠. 자, 선생님이 붕산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붕산으로 실험을 했는데 붕산이 90도일 때
붕산이 물 100g에 이제 90도다. 여기 이제 붕산을 녹였어요. 녹였더니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녹였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얘를 몇 도로 떨어뜨렸냐면 40도로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때 석출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될까요? 이제 붕산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붕산 그래프 여기 있네. 자, 90도일 때 물 100g의 최대한, 그러니까 물 100g, 용해도는 항상 물 100g을 기준이니까 물 100g에 최대한 몇 g 녹았어? 여기 몇 g이지? 30g. 최대한 녹인 게 30g. 근데 최대한 녹였더니 몇 도? 40도로 떨어지니까 10g 밖에 안 녹아. 그럼 석출되는 양이 얼마예요? 20g.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선생님이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똑같이 붕산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붕산을 붕산 10g에 2g을 녹였어요. 그러니까 물 100g에 붕산을 2g을 녹인 거야. 다 녹았어. 지금 물이 몇 도냐면 90도야. 물 90도 110g에 이제 붕산, 다시 이렇게 하면 너네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게요. 물을 준비합니다. 물은 90도입니다. 그리고 물을 선생님이 10g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를 넣었냐면 붕산을 넣었어요. 붕산을 몇 g 넣었냐면 2g 넣었어요. 붕산을 2g 넣으면 다 녹을까 안 녹을까? 이거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 90도에 10g이라는 말은 물 90도에 이 용해도는 항상 그 100g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죠? 여기에 붕산이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 붕산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30g. 30g이 최대한 녹아 들잖아요. 맞죠? 90도일 때 붕산 그래프랑 만나는 여기가 30이잖아. 그럼 물이 90도면 100g에 30g이 최대한 녹일 수 있어. 그러면 물이 10g이면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게 몇 g이야? 3g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2g이 다 녹을까 안 녹을까? 다 녹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물 90도를 50g 준비했어요. 여기에 붕산을 17g을 부었습니다. 그럼 붕산이 다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 보니까 물 90도의 붕산은 물 100g에 30g 녹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용해도라는 말은 물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용해도라는 것은 물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물이 90도고 100g일 때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이 얼마라고? 붕산은 30g이라는 걸 너네가 알아요. 맞죠?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딱 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거를 지금 50g, 물 50g이면 반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30g 아니고 15g을 최대한 녹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17g 넣었으니까 15g은 녹고 석출된 양은 얼마겠어요? 2g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 더 어렵게 해볼까? 여기서 선생님이 물을 40도로 낮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40도로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40도에는 지금 10g 밖에 못 녹아요. 자, 다시 물 10g 물 저기 몇 도야? 40도일 때는 100g일 때 얼마밖에 못 녹는다고요? 10g밖에 못 녹아요. 근데 물이 몇 g으로 줄어요? 50g으로 반이 되면 얘도 얼마로 되겠어요? 5g으로 반이 되겠죠? 그럼 물 50g에
물이 40도일 때는 50g에 5g밖에 못 녹는데 지금 선생님 여기 몇 그램 넣었어? 17g 넣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g이 석출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내면 풀 수 있겠나요? 공부를 해보고 뭐 문제집도 풀어보고 뒤에 단원 마무리 문제도 풀어보고 석출되는 양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석출되는 양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차가울 때 독소더라. 그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탄산음료가 든 시험관 2개를 뜨거운 물, 얼음물이 담긴 비커에 각각 넣습니다.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감압 용기에 탄산음료를 넣습니다. 펌프로 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집니다.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집니다. 자, 영상을 되게 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선생님이 비커 2개를 준비해가지고 여기 엄청 시원한 얼음물 그 다음에 여기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여기에다 이제 콜라를 탁 집어넣어요. 콜라를 탁 집어넣고 뚜껑 잡혀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선생님이 탁 꺼내가지고 이 콜라를 뚜껑을 탁 따면 여기 칙 하고 이제 먹으면 되고, 얘는 탁 따면 어떻게 됩니까? 칙 하면서 이산탄소가 다 날아가고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온도가 높으면은 어떻다? 기체는 용해도가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기체가 좀 콜라가 따뜻해지면 여기에 있는 이산탄소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여기는 이산탄소 얼마 안 남아있어요. 용해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먹으면 맛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 마신 거 생각하면 이건 공부할 필요도 없다.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낮고 그래서 이산탄소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남아있는 이산탄소가 얼마 없는 거라 칙 하고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다? 맛이 없다. 이건 뭐 맞죠? 여러분 다 공부 안 해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느 시험관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이 뜨거운 물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얘기했었고, 공기를 빼낼수록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는 어떤가라고 했었습니다. 빼내면서 공기를 빼내면요, 여러분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이산탄소가 못 나오게 누르고 있던 압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기포가 발생해가지고 이산탄소가 다 날아가겠죠.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무엇을 뜻하니까? 기포가 발생하는 건 여러분 탄산음료에 이제 더 이상 이산탄소가 녹아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체 용해도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높고 압력은 어떨수록 높을수록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1번은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게 뜨거운 물이 이제 더 기포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공기를 빼내면 빼낼수록 압력이 낮아져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럼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이산화탄소 기체 용화제가 작아진 것을 뜻한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라는 것을 이제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고 압력은 높을수록 커진다.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 마개를 천천히 열면 기포가 적게 발생하지만 빠르게 열면은 왜 그럴까? 이거는 압력을 서서히 낮추고 또는 압력을 빠르게 낮추고 그 차이인데, 서서히 압력을 낮추면요 기체가 조금씩 빠져나와서 기포가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천천히 열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네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이거 상태 변하는 온도 이거 1학년 때 배웠는데 라는 거 알 거예요. 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거. 그럼 그것도 물질의 특성인가요? 맞아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도에서 항상 끓는 그 아이. 우리가 탁 물 떠오르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것도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관련 영상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더 수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관련 영상을 보기 전에 필기를 다 지우고요. 펄펄 눈이 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 눈이 내린 풍경은 매우 아름답지만 눈이 얼면 길이 미끄러워져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기도 쉬워지죠. 휴, 위험했네요. 어머,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죠. 염화칼슘이요? 아니, 염화칼슘은 왜요? 눈이 얼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눈이 얼지 않거든요. 에이, 지금 기온이 영하인데 얼지 않는다고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얼지 않는다?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은 0도입니다. 물의 어는 점과 녹는 점은 0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을 냉각하면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 온도도 계속 낮아집니다. 아, 눈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혼합물이 되기 때문에 물의 어는 점이 낮아져서 0도의 온도에서도 물이 얼지 않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끓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지만 혼합물인 소금물을 가열하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물질의 녹는 점이나 어는 점, 끓는 점을 측정해서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하하하 이렇게 하니까 웃긴다. 자, 여러분, 영상에 염화칼슘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염화칼슘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 바닷물 생각하면 되거든요. 바닷물을 마시면 여러분 짠맛도 있지만 약간 쓴맛도 나잖아요. 그 쓴맛이 누구 때문에 나는 거냐면 염화칼슘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그 두부 만들 때 이렇게 콩을 갈아가지고 큰 가마솥에 콩을 푹 삶아서 갈아가지고 이제 여기 국물만 갈고 나서 이제 그 건더기를 쭉 짜면 이제 그 국물이 쭉 하얀색 약간 우유 같은 국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얀색 국물에다 이제 염화칼슘을 탁 넣어요. 그러면 이 두부가 이렇게 몽글몽글 뭉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틀에 탁 넣고 얘를 뭉쳐진 애들을 딱 해가지고 위에서 뭔가 막대기로 돌멩이를 이렇게 탁 누르면 이제 두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두부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 염화칼슘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두부 만들 때 간수로 쓰기도 하고요. 또 염화칼슘을 언제 쓰기도 하냐면은 그 눈이 막 오잖아요. 그럼 눈이 막 오면은 원래 물은 0도에서 얼잖아요. 근데 이 염화칼슘을 탁 뿌리면 이제 염화칼슘이랑 물이랑 막 섞여가지고 이게 0도에서도 안 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얼지 않은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0도에서 원래 순물 아까 녹는 점, 어는 점, 뭐 끓는 점 이런 게 물질의 특성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0도도 얼어야 이제 물이 가진 고유한 특성인데, 여기에 연마칼슘이라는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혼합물을 만들어 버리면 이 0도씨에서 얼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 염화칼슘을 길바닥에 겨울에 뿌려 놓는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배울 텐데,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어는 점은 액체 상태인 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고체 상태인 될 때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녹는 점은 얘들아, 고체가 액체로 바로 한 번에 팍 녹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얼음이 천천히 녹아서 액체가 되죠. 그래서 이 녹는 점일 때는 온도가 아무리 선생님이 가스불을 가열을 하여도, 여기 이제 얼음을 넣고 가열을 하여도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이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는 온도가 일정해져요. 그리고 액체로 다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여기를 이제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요때일 때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두 가지 상태가 다 보이는 상태이고, 어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물을 냉장고에 넣고 얼릴 거예요. 냉동실에 넣고. 그럼 온도가 쭉 냉동실에서 쭉 떨어지다가 그 물이 이제 얼기 시작하면요, 0도가 되면요, 온도가 쭉 일정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싹 100% 다 얼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 요런 상태다라는 것을 일단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요게 뭐가 된다고, 물질의 특성이 된다고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고, 또 수업이 너무 오랜만에도 명절 끝나고 하는 건데 길어지면 또 여러분이 지루해할까봐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녹는 점, 어는 점 설명을 하고 이어서 이제 탐구 활동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